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2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또다시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양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미국, 러시아는 이번 6월 예루살렘에서 이란의 시리아 개입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이란의 대리 세력이자 레바논 테러 조직인 헤즈볼라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전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현재 이스라엘 전역은 동성애 축제의 열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정상일 수 있는 용기를 외치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또다시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양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미국, 러시아는 이번 6월 예루살렘에서 이란의 시리아 개입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6월 1일 시리아 영토에서 이스라엘 골란 고원 쪽으로 미사일 2발이 발사됐습니다. 이 중 한 발은 시리아 영토 내에 떨어졌지만 다른 한 발은 이스라엘 영토인 헤르몬산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군은 시리아의 포대 2곳과 골란고원 내 정찰초소 여러 곳, SA-2 방공포대 1곳을 공격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2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지시했다며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공격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אני קיימתי התייעצויות ביטחוניות בעקבות הירי. אני הנחיתי את צה"ל על פעולת תקיפה. הוא אכן פעל, תקף כמה וכמה יעדים חשובים. איננו מוכנים לסבול ירי לשטחנו. אנו מגיבים בעוצמה רבה לכל תוקפנות נגדנו. זו מדיניות עקבית שאותה אני מוביל יחד עם הממשלה, וכך נמשיך לעשות למען ביטחון ישראל. 같은 날 2일 시리아군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 지역을 공습한 지 하루가 채 안 돼 또다시 시리아 서부 홈스 지역의 티포 공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 공군기지에는 시리아군 외에 이란과 친이란 성향의 레바논 테러 조직 헤즈볼라 전투원들이 주둔하고 있었다면서 이날 공격으로 시리아 미사일 창고도 파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추가 공습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 6월 6일 시리아가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발사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또다시 헤르몬산 쪽으로 여러 발의 대공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스라엘 영토 내로 떨어진 미사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의 충돌로 양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가 이번 6월 예루살렘에서 중동안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이란의 시리아 개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 시리아의 한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러시아의 협상을 제안하더라도 이란은 시리아 내 병력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이란의 대리 세력이자 레바논 테러 조직인 헤즈볼라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전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6월 2일 예루살렘의 날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식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위협을 거론하며 이스라엘의 안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단언했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를 언급하며 이란의 테러 조직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איראן מעבירה מדי שנה לבן חסותה, החיזבאללה, $700 מיליון. אבל היא עושה זאת בדרכים שונות, כולל בדרך ההונאה. משרד החוץ האיראני מעביר במסגרת זאת למעלה מ$100 מיליון לידי ארגון הטרור. הכסף מועבר בכיסוי דיפלומטי, כביכול בצורה תמימה, ללבנון, ואז משם לחיזבאללה. סכומי עתק אלו משמשים לתדלוק התוקפנות הבלתי נגברת של איראן וגרורותיה באזורנו. את זה יודעים שאיננו, את זה יודעות כל מדינות ערב, וזה אחד הדברים שמביא אותם לקרבה מחודשת איתנו.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에 앞서 현지 시간 5월 31일
메카에서 개최된 이슬람 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이란의 공세를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إخواني أصحاب الجاه والسمو إنما يقوم بالنظام الإيراني من تدخل في شؤون داخلية لدول المنطقة وتطوير برامج النووية والصاروخية وتهديد الملاحة العالمية بما يهدد إمدادات النفط للعالم جعل تحديا سافرا لمواثيق مبادئ وقوانين الأمم المتحدة لحفظ السلام والأمن الدوليين.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장서서 이란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앞서 현지 시간 5월 31일 이란의 대리 세력이자 레바논 테러 조직인 헤즈볼라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중동 전체가 화염에 휩싸일 것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أن السيد ترامب والإدارة عنده وأجهزة مخابراته يعرفون جيدا أن الحرب على إيران لن تبقى عند حدود إيران أن الحرب على إيران يعني كل المنطقة ستشتعل كل المنطقة ستشتعل وكل القوات الأمريكية والمصالح الأمريكية في المنطقة ستباد وكل الذين تواطؤوا وتآمروا سيدفعون الثمن وأولهم إسرائيل وآل سعود. 헤즈볼라의 도발이 이어진 가운데 현지 시간 6월 2일 사우디아라비아 소유의 알하야트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레바논의 지도자들에게 헤즈볼라의 정밀유도 미사일 공장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를 방문한 데이비드 세터필드 미 국무부 중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레바논 정부의 헤즈볼라의 공장에 대한 지도와 사진 및 기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세터필드 차관보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미사일 공장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계속되는 위협 속에서도 최근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 탈환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이 날을 두고 이스라엘 안팎에서는 기쁨과 분노가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6월 2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예루살렘을 행진하며 예루살렘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날은 이스라엘이 1967년 6월 아랍연맹과 벌인 6.1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전산과 통곡의 벽이 있는 동예루살렘을 탈환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히 올해 52주년을 맡은 예루살렘의 날은 이슬람 절기인 라마단과 날이 겹치면서 31년 만에 처음으로 라마단 기간에 유대인들이 성전산을 오르게 됐습니다. 보통 라마단 기간에는 불가피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비무슬림들의 성전산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날 오전 무슬림들은 아락사 사원 주위를 둘러싸고 이스라엘 경찰들을 향해 돌과 의자를 던지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경찰들은 고무탄과 후추 스프레이로 대응했으며 무슬림 45명이 다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도 예루살렘의 날을 두고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5월 31일과 6월 1일 이란을 비롯해 파키스탄,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쿠주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아랍어로 예루살렘의 날을 뜻하는 쿠주의 날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령을 반대하기 위한 날입니다. 1979년 이란이 시작한 이래로 아랍과 이슬람권 국가 등 세계 각국에서 매년 라마단의 마지막 금요일에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지 시간 6월 2일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는 올해로 55번째를 맞이한 이스라엘 기념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이날 약 4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날을 기념하고자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뉴욕의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한편 현재 이스라엘 전역은 동성애 축제의 열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정상일 수 있는 용기를 외치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명 게이 프라이드라고 불리는 동성애 축제가 6월 한 달간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동성애 축제가 열렸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 8개 도시를 포함해
올해는 티베리아스와 라마트간 등 12개 도시에서도 처음으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텔아비브에서만 집단 동성 결혼식을 포함한 40여 개의 여러 동성애 행사가 열릴 예정이며 이스라엘 전역의 대학에서도 수많은 행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성애자들의 첫 전국 집회가 소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6월 6일 예루살렘에서 동성애 축제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열릴 동성애 축제의 신호탄을 울렸습니다. 이번 예루살렘 동성애 축제는 이스라엘 시민들과 외국인 등 약 10,000명이 모여 동성애를 상징하는 육색 무지개 깃발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이번 행진에는 지난 6월 5일 네타냐후 총리가 새롭게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리쿠드당의 아미르 오하나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오하나 장관은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로 이스라엘에서 동성애자가 장관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후 중동의 게이 수도라고 불리는 텔아비브에서는 6월 9일부터 14일까지 한 주 동안 동성애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서 모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을 감싼 동성애 물결 속에서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발과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에 따르면 예루살렘 동성애 축제 당시 49명의 사람들이 축제를 방해하려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금됐습니다. 또 동성애 행사가 벌어지는 장소 인근에서 이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한 보수단체는 동성애 축제에 앞서 예루살렘 거리에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포스터를 걸기도 했습니다. 이 포스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족을 이루는 것, 정상일 수 있는 용기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성애 축제에 앞서 현지 시간 6월 4일 텔아비브에서 동성애자 커플이 집단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이 결혼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참석했고 이들은 정부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수자 협회는 동성결혼을 불허하는 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해달라고 청원해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8월 말 이스라엘 대법원은 그들의 청원을 거절하며 이스라엘 민법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